자, 우리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을 하면 속도인 것을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속도에 대한 식을 미분을 하면은 가속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건 알고 있는데 실제 문제에선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구할 수 있을지를 막막해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힌트를 오늘 알려주려고 해. 자, 위치에 대한 식이든 속도에 대한 식이든 가속도에 대한 식이든 미분을 해서 나온 식인데 그 식에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거는 바로 t야. 아마 식에다 t가 있을 거야. 그래서 t가 이 식들의 어떤 매개라고 봐도 돼. 그러면 t를 구해서 대입을 하면은 거의 답이 나올 거야. 그럼 그 t를 어떻게 구해서 대입을 하는지 같이 다음 문제를 보면서 생각해 볼게. 2025학년도 수능 11번 문제야. 위치에 대한 식이 있지. P가 움직이는데 그 P의 위치래, 이 식은. 그런데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 P의 가속도를 구하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은 속도가 0일 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말했지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지. 그러면 일단 위치를 미분을 해볼게. 3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이게 지금 속도에 대한 식이 된 거지. 그런데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0이어야 되지. 그래서 속도는 0이다 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모양이 나와 버렸고,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선생님이 t를 구해야 한다고 했지. 인수분해해서 t를 구하면은 t가 아마 2가 나오게 될 거야. 자, 여기까지 나왔어. 그런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가속도지. 그러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왔지. 그래서 속도를 미분을 해서 6t-3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그 시각이 이었지. 그때의 가속도니까 이 2를 가속도의 t에 대입을 하라는 것이겠지. 그래서 2를 대입을 해서 여기서 원하는 P의 가속도는 9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t를 구해야 돼. 그게 가장 포인트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만 생각하다 보면은 여기서 그런데 뭘 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기억을 해내. t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적분으로 가볼게. 속도를 적분을 하면 위치가 되지.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속도에 대한 식 v, t가 있어. 그런데 특정한 시간, 자, v든 t든 x든 간에 모두 t에 대한 식이잖아. 만약에 t가 a일 때에서 t가 b일 때까지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하고 싶다면 우리는 속도를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지. b일 때 위치에서 a일 때 위치를 빼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냥 t가 a일 때의 위치가 궁금해. 그러면 변화량에서 좀 더 나가는 거니까 0에서 a일 때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서, 이건 변화량인 거잖아. 그러면 처음의 위치를 더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서 0초에서 a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더하면 a초일 때의 위치가 되는 거겠지. 그렇다면 변화량 말고, 지금 다 위치 변화량과 관련된 걸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하고 싶다면, 자, A에서 B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
똑같이 A에서 B까지인데 움직인 거리 실제로 한다면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되 절대값으로 적분을 하겠지. 왜냐하면 자, 비교해 볼게. A에서 B까지의 그냥 변화량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3칸을 갔다가 뒤로 2칸을 갔어. 그러면 처음 움직인 시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한 칸의 변화량이 있었던 거지. 이런 게 위치의 변화량이지. 그런데 움직인 거리면 앞으로 3칸, 뒤로 2칸이면 5발자국 움직인 거니까 움직인 거리는 뭐가 되는 거지? 그럼 뒤로 간 만큼은 반대 방향이니까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로 계산해서 5가 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은 절대값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가 된다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지. 가속도는 그대로 적분하고 뭐 적분 상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건 문제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적분 문제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오거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면 두 점이 따로 움직여. 그럼 두 점에 대한 속도가 각각 다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각 적분하면은 위치에 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위치의 차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겠지. 이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거야. (2024학년도) 수능 10번 문제를 같이 볼게. 두 점이 움직이고 있네. 두 점 P, Q가 움직이고 있고 원점을 출발해. 처음 위치가 0인 거지. 그런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나왔지. 거리를 FT라고 한대. 그리고 FT는 0에서 A까지는 증가하고 A에서 B까지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B부터는 또 증가한다고 해. 그래서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된 거야. 그럼 일단은 A하고 B를 구해야 되겠지. PQ 사이의 거리가 우선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적분을 해서 위치를 먼저 적분하면은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5t. 그리고 처음 위치는 0이니까 이대로 두면 되고 q는 t 제곱 마이너스 7t가 되겠지. 그런데 거리야. 거리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위치의 차이의 절대값이니까 3분의 1 t 세제곱 빼면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2t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값이 있겠지. 그런데 지금 0에서 A 구간에서 증가하고 구간 AB에서 감소하고 다시 증가 감소. 지금 이런 모양이 되어야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대로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냥 풀어줘도 될 것 같아. 그 다시 미분을 하면은 VT로 미분을 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가 돼. 그럼 인수분해하면 2초랑 6초니까 A는 2가 되고 B는 6이 되는 거지. 그런데 2초에서 6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Q가 움직인 거리. 그러면 Q가 움직인 거리면은 지금 V2를 적분해야 되는 거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그런데 보니까 2분의 7초일 때가 0이지. 그럼 2분의 7보다 t가 2분의 7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지. 그러면 지금 2초에서 6초까지니까 2초에서 2분의 7까지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7이지. 그리고
2분의 7에서 6초까지는 2t-7을 적분하면은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오늘 위치, 속도에 대한 미분, 적분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어. 미분에서는 t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적분에서는 위치에 대한 식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 그 다음에 만약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에는 절대값이 쓰여지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0보다 클지 작을지, 0보다 클지 작을지는 v야. 속도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고, 속도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냥 적분을 해서 더해야 돼. 움직인 거리는.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유념하면은 웬만한 시험에서는 다 풀 수 있을 거야. 꼭 연습해보자.